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 총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칙권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2022년 회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중점 사업으로 5쪽 공도 시민청 건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 소통 공간을 구 읍사무소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1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건축 설계 중입니다. 사업 부지는 임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2022년 9월에 건축 설계 완료, 2022년 12월 시공자 선정 후 23년 1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7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주요 시설은 가족센터와 아이사랑 놀이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성폭력 상담소 등입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중이며 2022년 8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2년 9월에 착공해서 2024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쪽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시설의 협소함과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안성맞춤 아트홀 임시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 시설은 평생학습관과 여성비전센터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올해 3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였고 9월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10월에 착공하고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11쪽 권역별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재산 토지 560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한 후 매각, 대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불필요한 행정소모를 줄이고자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2쪽 안성맞춤 공감센터 건립입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에 생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체육시설, 거주지 주차장을 복합 건축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골조 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방수 및 설비 공사 중으로 올해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6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1월에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현재 계약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구 안성병원 부지에 안성3동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우리 시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1월에 안성병원 건물을 철거하였고
3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착공해서 202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 3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22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당선작이 선정되면 올해 11월 안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전기시설, 주차장, 포장 등 청사 내외를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시청 건물 건축 연수가 최소 16년에서 33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안전과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삼동 행복 공감센터인가? 복지센터인가? 잠깐만. 삼동이요. 공청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제 공공임대 센터 안에 청년 카페가 있고 다른 유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게 이제 시니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김경탁 팀장님께서 거기 안에는 경로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마을 경로당은 행복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이제 시니어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와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차도 마시고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이제 들여서 점점 변화는 하고 있는데 시니어 분들이 오히려 보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떠신가는 또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동 어르신들께서 이제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동네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그럴 텐데 거기 도서관도 있고 또 이렇게 참마시고 이런 정도의 공간을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쉬시면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도도 지금 현재 없죠. 그런 공간들이. 공도 시민청이 지면 거기에 생기겠다, 그렇죠? 공도는 시민 노인시설이나 만남의 장소가 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성 1, 2동은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글로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밀집되어 있는 동이 이제 3동밖에 없는데, 3동에도 지금 이런 계기로 지는 겸에 난 하나 정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졌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서관이나 그런 데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이렇게 지내기에는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도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우리 이번에 청사 이제 수선하거나 이제 환경조성 하잖아요. 근데 일전에 저기 안성 맞춤된 들 갔더니 이 수전이 이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오픈식이에요. 예,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켜놔서 이제 문제가 돼서 내가 수장님께 말씀드린 게 요거를 이제 센서 있는 걸로 예,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안성시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노후된 데가 많은데 노후된 데 순서대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교체를 할 때 난 센서 있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켜놓고 나서 못 보면은 계속 물 이렇게 틀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문에 보면은 이렇게 안내 표시판이 있어서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 정문에 들어오는 길에 게시판. 게시판. 어. 그건 행정과 소관. 그 행정과에서 나는 예, 예. 그 건물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삼동하고 그건 한번 좀 고민 좀 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상수 의원님. 예, 일단 그 우리 흑기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면청사 뭐 신축 이외에도 지금 공공시설 업무 이관된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공공시설팀이 지금 업무 부하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9개 공공시설 건축 중이고 또 사회복지과 소관 또 2건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공무원 승원은 지금 2020년부터 계속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서 단위별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아니 특히 여튼 좀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공공시설팀이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좀 그 우리 과장님 그 행정과하고 조금 면밀하게 좀 그 의견 나누셔서 인력 충원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갖고 좀 최소한 그 좀 숨 쉴 수 있는 뭐 통로를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아픔을 알아주셔서. 그리고 지금 뭐 연계선상에서 지금 여튼 시설 사업 뭐 끊임없이 계속 여튼 지금 진행 중인 건데 이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여튼 요즘은 여튼 에너지 효율 등급 뭐 이런 거 전체로 적용하고 건축에 여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그 이제 R200이라고 해갖고 그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측면에서 로드맵을 만들어갖고 계획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새롭게 건축된 공공시설물의 이제 소비 전략 자체를 일단은 그 재생에너지로 여튼 그 100% 여튼 그 채우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목표를 갖고 이제 설계에 반영하는 구조인 것인데 그 우리 햇빛 그 태양광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공공선사 신축이 되어지는 곳에는 태양광 그 발전 시설을 동시에 지금 설치하는 것들이 좀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설 사업이 진행되어지는데 그게 반영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지금 원곡이나 미양 쪽은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좀 네.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팀장님. 공공시설팀장 문경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거 말고 네. 지금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서 두르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청사 자체를 이제 신축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여튼 뭐 기본적인 그 법적으로 여튼 준용해야 될 에너지 효율을 낮추기 위한 뭐 그 제반의 여튼 건축 설계나 이런 것들이 여튼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 건축물 자체가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력 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 필요한 소비 전력 자체를 이 시설 내에서 최대한 그 재생 에너지로 충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여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지금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30%였다. 올해는 이제 32%, 앞으로 계속 높아지는데 네네. 저희가 올해 할 때는 그 32%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막 올리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일단은 재생에너지의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이제 태양광이거든요. 근데 부지 여건상 옥상에 하고 벽면에 뭐 BIPV를 하고 해도 32%가 안 되는, 건물이 커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열도 쓰고 예, 그 연료전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32%를 맞추되 이제 가능하면 올리려고 그 이상 올려서 제로 에너지도 전부 다 이제 5등급을 맡고 있는데 4등급, 3등급까지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공사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런 부분 이제 공사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우리 생각하는 대로 막 올리는 게 좀 힘들고 참고적으로 작년 조달청 그 자료에 네. 작년에 건설 비용이 14.8%인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 올해도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그 좀 원래는 한 3% 정도 물가 인상이 있는데 그 최근 많이 올라서 한 5% 정도를 잡고 공사비 예측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배가 되고 3배가 돼서 사실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공사비를 많이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여유치 않은 그런 실정이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튼 뭐 담당자로서는 뭐 여튼 특히 뭐 업무 이관 받아서 또 더군다나 추진하다가 갑자기 실제 설계를 해보니 뭐 그 사업비 증액 요인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의회에서는 날마다 왜 이렇게 애초에 산출을 제대로 못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 사실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이긴 한데요. 이제 불구하고 그 여튼 뇌절의 부분은 여튼 그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여튼 사안이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어차피 신축을 하는 것이니까 설계 단계부터 최소한 그 옥상이 됐든 뭐가 됐든 태양광 그 시설을 함께 어떤 설치하는 설계를 통해 갖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튼 이제 공공시설의 그 에너지 자율임률을 좀 높이는 방향에서 좀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옥상에는 전부 다 그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네. 근데도 모자라서 벽면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열도 하고 네. 그 연료전지도 해서 네. 이 뭐 옥상에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다고 보시면 모자라서 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이제 기존 공공시설 건축물 우리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 싶은데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에너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본청 그 옥상 지금 햇빛 발전소에 대여해서 여튼 뭐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서 기존 공공시설물의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임대 수익 자체가 또 지역의 에너지 그 소외계층한테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이렇게 그 것들로 이렇게 구조화하는 거를 지금 많이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뭐 일부 시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만 해도 지금 공공시설 그 운영되어지는 곳이 뭐 꽤 지금 읍면동마다도 있고 뭐 등등등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민하셔서 좀 입안을 구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건물 해체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죠? 예, 철거.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행복주택하고 삼동사무소 그 착공하고 지금 4월에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공공시설팀장 문경탁입니다. 동시에 그 하는 거고요. 아, 동시에 예, 진행이 예, 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하가 통으로 돼 있어서 네, 네. 동시에 시작하고 사실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만 갖고 따지면 공사 기간이 한 13, 14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아파트 때문에 아, 공사 그래서- 기간 2년을 잡는 2년이- 거거든요. 근데 2년이 되는 저희 거구나. 것만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게 한 네. 회사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골조를 칠 때 같이 치고 마감을 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아.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보통 지금 청사 신축할 경우에 뭐 1개월에서 1개월 조금 넘는 뭐 공사 기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잡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려본 거고, 특히 이제 지금 행복주택하고 삼동 사무소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그 뭐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제가 깜빡깜빡한 통합지하센터 뭐 등등 이렇게 조금 밀집해서 여튼 이제 공공시설들이 조금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 주차장 문제가 조금 정확하게 제가 몇 면이 확보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청년세대가 됐든 뭐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그 낮에 이렇게 뭐 출근을 하시거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행복주택 주차장 부분에 대한 여튼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거를 좀 함께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여기가 주차장 문제가 좀 여러 번 거론이 돼서 하다못해 그 삼동 복지센터 직원들이 네네. 그쪽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행복주택. 예, 행복주택 그 공구시에 좀 거기서부터 안내를 해서 확실하게 좀 해달라 이런 걸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협의 이제 중이세요? 그쪽 또 입장에서는 그 입주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네. 또 그냥 다 이렇게 또 예. 공급이 안 될까봐 이제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난번 저기 설명회 때도 여튼 뭐 입주자들 입장에서야 뭐 자기네들의 공동 재산이니까 여튼 사유재산에 대해서 여튼 그 뭐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겠죠. 늘 내가 어느 때 뭐 어느 시간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혹여나 여튼 그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뭐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불구하고 여튼 이제 공유 주차장 공유시설 여튼 그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부터라도 조금 미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셔서 좀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 청사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행정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공무원도 2020년 재작년부터 이제 100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100명 이상 또 추원 계획 뭐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용역 진행 중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 계약 중이세요? 예. 아, 지금 당장 뭐 민원 그 상담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10여 명 이상 지금
여튼 일할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청내에 지금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튼 계속 만들어질 텐데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라도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증축이 뭐 저기 어렵다면서요. 예. 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청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그 발주가 되어지면 한 1년여 걸리나요? 어떤가요? 예,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예. 그렇군요. 여튼 중장기 계획은 빨리 조금 수립이 되어져서 좀 대안이 지금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그런 수요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제 그 행정 공간이 필요한데 마땅히 쓸 데는 없고 증축도 안 되고 그럼 결국 다른 여튼 민간 저기 건축물을 뭐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뭐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된 구조 속에서 여튼 뭐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또 비용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여튼 제대로 된 시설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를 포함해서 지금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협소할 뿐더러 지금 굉장히 이제 지어진 지가 오래되어져서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도 조금 설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구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의원님 그 용역의 범위는 지금 현재 여기 안성 시청만. 1, 2, 3동하고 여기 부속 건물 요 부지 내에서 거기에서 이제 주가 그 수선 정비 계획이 주고 이제 또 일부 그 공간 계획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범위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 소장님 관할로 거기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당연히 좁죠. 뭐 여기 있던 부서가 갔으니까. 근데 거기 부지나 뭐 이런 걸 감안할 때 조금 거기다 이렇게 중축이나 신축 이런 걸 거기도 하면 좀 어려움이 해소가 있겠죠. 될 거라고. 가능하대요?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그쪽은 이야기를. 예, 아니 여튼 뭐 기존 시설물이 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서야 개보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튼 뭐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다행인 것인데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절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예, 예. 청사도 절대 부족해서 네네. 뭐 행정과의 그 뭐 조직 개편이나 이런 상황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앞으로 그 계획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그 부서 간의 뭐 구획 조정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아니면 일부 어떤 특성이 있는 부서는 또 임대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저희가 좀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뭐 TF를 구성하셔서라도 어떤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대로 가되 그 기간 동안 단기 내에 좀 합리적인 그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뭐 이런 것도 별도로 수립을 해가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다른 의원, 예, 부의장님. 네, 유원영 부의장입니다. 일단 좀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외교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갈 때 그때 같이 가셨었나요? 같이 못 그때 안 계셨나요, 의회? 예전에요? 예, 예. 예, 연수 같이 간 적이 같이요. 있죠. 연수 같이 갔다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이제 여기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셨지만 외국에 이제 현수막 없는 거를 어떤 그런 느낌이나 어떤 뭐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고 와서 우리 안성시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현수막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정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또 6.1 지방선거 때만 잘 어떤 뭐 넘어가면은 더 많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소화기 위치에 관해서 이제 자유발언에서 그때 당시 이제 예산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위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줘가지고 조금 나아졌고, 요 근래는 또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고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에다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좀 그 낙차 때 위험 때문에 해서 그런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어먹지 않고 해주셔가지고 이게 그래도 기억하고 계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공도 시민청이다, 뭐 가족센터다, 또 행정복지센터, 뭐 평생학습관 이렇게 이제 많이 신축을 하는데 이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일단 삼동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뭐 지난 결정을 제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좀 거기 통합지원단 예전에 이제 우체국한 것도 우리 시에서 산 거죠. 예. 그거랑 또 이제 삼동 지금 현 청사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황금 노른자 위의 땅에 뭐 종변경을 해서라도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서 예? 진짜 어떤 그 도심에는 어차피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바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박상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차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1가구당 1차량으로 설계가 안 돼 있어요. 0.8인가 0.9로 이렇게 설계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지금 아파트들 신축하는 것들은 보통 1.5대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이제 불법 주차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결정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공공건물 같은 거는 뭐 좀 더 좀 넓은 곳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삼동 같은 경우도 그 상태에서 물론 이제 딴 쪽에서 쓴다는 것도 있고 물론 그 활용은 하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가에 비해서 어떤 그 건폐율 용적률도 많이 못 찾아 먹고 그런 거고 그리고 주차 문제 지금 이제 그날도 고민을 해보자 그랬고 저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아까 박상수 의원 말씀 따나 그 아파트 걸 좀 낮에 쓰면 안 되느냐 제 생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고 예래 제 생각에는 직원분들이나 청사 업무 끝나고서 그분들이 이래 거기다 와 대놓고서 아침에 늦게 뭐 출근하면서 차가 거기 있거나 이래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의 어떤 그 공공청사 이런 거에서는 좀 넓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공공청사로 조금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날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지만 자 우리는 원래 애초의 목적은 호랑이를 그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주변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상황이 바뀌다 보면 나중에 보면 코끼리가 돼 있어요. 예? 물론 개개인의 의견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옛날 속담에 길가에 집 짓기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다 수렴을 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거로 가야지.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거기는 분명히 멋있는 호랑이를 그릴 수 있었어요. 예? 통합지원단이든 삼동청사든 뭐 이런 거로 전체적으로 크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멋있겠죠. 그렇게도 멋있을 것 같은데 더 멋있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인 게 분명히 있었는데 예? 그리고 주차 문제 같은 건 뭐 100%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뭐 잘 못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뭐 그런 현안이 왔을 때는 더 잘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다시 한번 그 소화기 위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안 계세요? 우리 저 문경택 팀장님한테 내가 여쭤볼게요. 그 삼죽 청사 그 소방 시설을 이제 그 소방 그 뭐이고 소방차 차고 차고를 해달라는데 그 가능성이 없는 거요? 그게 이제 뭐 건축만 갖고 사실 따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때 사실은 시민안전과나 그 공유재산 그 임대할 때 수의계약 부분 법적인 문제가 일단 따르고요. 시민안전과 검토 결과에는 사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소방차고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당초부터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빼고 건축적인 부분만 따져서 당초부터 이제 계획이 되고 했으면 다른 계획안이 뭐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일주기 그 소방서가 우리 시에서 져준 거 아니에요? 일중 청사 앞에 있는 그 소방서 그 저기가 우리 시에서 져준 건데 그 청사도 잘했으면 같이 들어가도 될 텐데 그 뭐 거기서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창고만 요구하면 이제 차량이 들어가고 거기 또 삼죽도 이게 이제는 죽산에 소방대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일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심 소방대는 죽산이고 이제 일죽 소방대 있고 삼죽은 이제는 자체 소방대 아니 차를 이제 자체에서 이제 소방대에서 옛날에 이제 헌차를 이제 줘가지고 그걸 이제 조기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준 건데 거기다 청사에다가 그걸 넣어줬으면 하여간 좋았을 텐데 그분들 참 아쉬워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말하는 이제 거기 삼중기 단 차이가 있잖아요. 도로하고 부지하고 네. 당초 계획에 이제 그 단 차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갈 수 있게 이제 지하 쪽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삼거리 지역이라 또 도로 점용하는데 뭐 아예 불가능한지 아닌지는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그냥 그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하에 놓고 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통의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잘 그분들이 계속 요구는 하긴 했는데 잘 설득을 이제 시키든지 하여간 잡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유미자 과장님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요? 예, 우리 반희수 의원님. 거기 그것 때문에 의용소방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들이 이제 만약 거기를 해주면 개인적인 모임인 의용소방대에서 모든 사무실을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첫 번째였고,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좀 다르다. 다른 죽산이나 일죽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분들을 다른 분들을 설득하면 되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데 보면 원국면이나 이런 데 보면 특조금 받아서 사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특조금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예산 지원이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소방서는 시민안전과랑 연관된 단체인데 거기서는 이제 일반 운영에 관한 경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신축 이런 비용은 그게 뭐 국비든 시비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률에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운영비를 예. 지원해 준다는 거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직원이 그러니까 무보수로 상주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용소방대와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도에다가 한번 알아보셔서 사실 이게 우리 시가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없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뭐 그냥 아예 똑같은 거로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일단 차도 준비되어 있고 하고 그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산도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해주셔야지. 사실 요즘 일죽도 그것도 소방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갖고 지금 건물이 낡아가지고 새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래갖고 지금도 계속 그냥 보수만 해갖고 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뭐 그렇게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리고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사용을 안 하면 그쪽을 없애면 되는 거니까 철거하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꼭 물론 원칙을 따르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원칙 속에서도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방법 좀 찾으셔서 그분들을 다른 것과 같게 보지 마시고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갖고 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축 의용 소방대 그 저거는 그 우리 안성시에서 건물을 줘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